이번에 핵심적으로 전해드릴 내용은 역시나 헌재 선고일 관련한 내용, 그리고 국힘이 그냥 막장이라는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님 말씀처럼 지금 이런 망신이 없다는 겁니다. 헌재에서는 윤석열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판결을 해라, 이 얘기가 지금 전 국민이 기다리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한 이슈라는 건데요. 중요한 건 단독 보도로 오늘도 윤석열 선고일 관련한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연합뉴스 TV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평일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정리할 쟁점이 많아서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도 그냥 참고차 볼 내용이지 너무 좋은 소식이든 아니든 공식적인 헌재의 피셜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걸러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계속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전 매우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선고일 지정 안 하면 다음 주 이후로 무게가 실리는 거다, 이러니 많은 시민들도 도대체 이게 이렇게까지 질질 끌 일이냐, 해도 너무한다, 최대한 지금 많은 시민들도 헌재의 발언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지 불만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여러 명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좌지우지 된다는 것 자체가 부당한 거 아니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나라를 싹 바꿀 때 이러한 제도도 손을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여론까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이르면 오늘 오후에 제발 선고일 관련한 소식이 전해질 거라고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최상목의 뻘짓도 지금 이러한 사태를 만드는데 큰 책임이 있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설득한다거나 대화하자거나 이런 거 의미가 없습니다. 내란 수괴 대행이라는 게 명백해졌기 때문에 저거는 지금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도 가능하다, 국헌문란을 밥 먹듯이 한다는 이재명 대표님의 지적처럼 많은 시민들도 저거는 절대로 무사하게 노년을 보낼 수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더 기가 막힌 건 국민들한테 헌재의 어떤 결정도 존중하고 수용해달라, 이런 얘기를 해놓고 지는 정작 헌재 결정을 무시했잖아요. 그런 인간이 최상목이든 윤석열이든 다 마찬가지로 말로는 자유거리고 법 지키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지들만 쏙 빠진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의 자유가 아니라 지들의 자유를 얘기한 거고, 법 지키라는 것도 그냥 니네들이나 지켜라, 우리들은 지킬 생각 없다, 법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장난질 해왔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 아닙니까? 이런 와중에 특히 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이재명 제거를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정치적, 그다음에 심지어 물리적으로 이재명 대표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했다는 게 지금 드러나서 방탄복을 지금 대표님이 입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방탄복을 입고 최고위원회의를 오늘 주재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 방탄, 여기에만 의존해선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경호, 신변 보호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당원들뿐만 아니라 정치의 저간여층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지 않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 수계를 아직까지 응원하는 사람들이나 막 그냥 싹 쓸어버려라, 이런 식으로 오히려 조롱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걸 부추기는 인간 중에 하나가 바로 국힘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게 아주 끔찍한 현실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안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 긁힌 뒤에 누운 이재명이라고 조롱을 했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일부에서 이런 기사가 전해지고 있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안철수는 정치적으로 매장을 당해도 쌉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못 보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지가 토론 요청했는데 튄다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더니 갑자기 총을 맞고도 피 흘리면서 파이트를 외친 트럼프와 이재명 대표가 대비된다면서 부산에서 목을 긁혔다고 표현을 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깊숙하게 찔려가지고 진짜 한 끗 차이로 살아나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전 국민이 생생하게 백주대낮에 그런 정치 테러가 벌어진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라고 조롱을 한 겁니다. 이러니까 이에 대해서 전용계 의원은 너는 인간익을 포기한 거냐,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간신히 살아났는데 이걸 두고도 이렇게 조롱을 한다니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보수 진보 여야 좌파 우파를 떠나서 이런 정치 테러만큼은 막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극단적인 세력들이 그나마 좀 눈치라도 볼 텐데 오히려 국힘당에서 이걸 더 부추기는 거 아니냐고요. 야, 이런 식으로 해봤자 금방 잊혀지네. 오히려 국힘당은 이걸 더 푸시하면서 조롱을 하네. 그럼 나도 한 번쯤 더 극단적인 뭘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겠습니까? 늘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치 이전의 기본적 윤리조차 망각한 망언이다. 이게 전용기 의원의 비판이고요. 실제로 전용기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사방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건 그냥 인간 자체가 못돼 처먹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지금 결국에는 태극기 모독단한테 관심 받고 싶어서 개소리를 한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건 뭐 선 넘은 건 기본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인 손가락부터 약속을 지켜라. 어떻게 인간이 저 모양 저 꼬라지로 망가질 수 있냐 하는데, 망가진 게 아니라요, 원래 저런 인간이었던 게 지금 실체가 드러난 거라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인간 말종이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비판 여론이 네이버 댓글로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뿐만 아니라 입만 열면은 그냥 기승전 이재명 타령하면서 가짜뉴스를 오히려 민주당에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민감국가 지정으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심지어 해외에서도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윤석열의 핵무장론, 특히 국민의힘도 여기에 보조를 맞췄고, 게다가 이제 12.3 내란이 빼박으로 이번에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핵무장론과 내란 때문이다. 이게 지금 다 같이 하는 얘기인데 오히려 이걸 두고 안철수 씨는 이재명 대표의 가짜뉴스라고 말 같지도 않은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국정원도 막장스러운 행보를 보였죠. 그래서 지금 국정원도 민감국가 지정에 책임이 있다. 오히려 이런 책임론까지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2달 가까이 몰랐던 것과 관련해선 국정원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해외 정보 파악 역량에 대한 지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의 해외 정보 수집 분석은 국정원이 전담하는데 그 국정원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국내 정보 업무에서 손 떼고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국내에 개입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정치 개입하고 민간인 사찰하고 이런 짓거리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다 중단하고 해외 정보 쪽으로 역할을 빨리 바꿔라, 이런 목소리들이 꾸준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마저도 일 처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결국 그러한 국정원이 왜 이렇게 지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냐?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해가지고 박선원 의원 관련해서 공작을 했다는 폭로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결국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하고 내란 과정에서도 절대로 그냥 빠져나갈 수 없는 조직이 바로 국정원이라는 건데요. 오호룡 국정원 1차장 등 국정원 간부 중 3명이 홍장원, 민주당 그리고 박선원 의원을 엮어가지고 긴급 공작 지시를 내렸다. 요 얘기가 지금 나온 상황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일 전 기사인데요. 국정원에선 여전히 지금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윤석열이 뭐 지금 석방이 되네 마네 이런 쪽으로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다 몰려가 있을 때 국정원은 여전히 똑같이 그냥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짓거리를 그대로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1월 말에 2, 3급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단행했다는 얘기가 나온 건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그 오호룡은 홍장원 1차장의 후임입니다. 그런 식으로 윤석열은 경찰이든 국정원이든 지금 사방에 본인의 뜻을 그대로 관철시키고 있다는 게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끝난 이슈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와중에도 한가하게 대화, 타협, 협치 이 얘기만 반복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얼마나 무책임한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주위에 계속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2급 이하 인사는 윤석열, 조태용이 작년 그 1급 인사를 할 때 준비했던 인사안이 대부분 원안대로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상목이 그 제출한 인사를 거의 수정 없이 그대로 임명했다는 건데요. 이게 그냥 윤석열 내각이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게다가 이 국정원 관련해서 김건희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국정원 자리를 제안했다는 거예요. 김건희가 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명백하게 국정농단인데
그 국정원 얘기가 왜 나왔냐? 강혜경 씨도 지금 이렇게 폭로를 했고요. 명태균 씨 지인들도 똑같이 증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명태균 씨한테 이런 얘기를 직접 들었다는 거죠. 김건희가 국정원 자리를 명태균 본인한테 제안했다. 야, 도대체 나라 꼬라지가 이러니까 엉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어쩌면 나라를 이런 식으로 지들 멋대로 주무르냐고요. 그래놓고 이 모든 책임을 죄다 민주당이 뒤집어 씌우는 게 저들의 현실인데 이걸 두고 그냥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땡치면 그냥 끝입니까? 결국에는 이 국정원 문제를 특히 제가 계속 주목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디지털 민주주의 수호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댓글 공작, 그때 주범이 국정원이 한쪽에 있고 또 다른 한쪽에 군사이버사령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윤석열 내란과도 지금 연결이 됐다는 얘기가 일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정권 교체한 이후에 이들의 뿌리를 뽑아내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코알라 합성까지 한 게 노알라입니다. 이거를 10대들의 놀이 문화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낄낄대게 만드는 거. 이러한 행태가 이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발생했냐.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힘 대변인이라는 인간이 국민의힘의 입을 막고 있다는 인간이 이런 식으로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대해서 진짜 파렴치한 조롱을 퍼붓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명백하게 저는 사자의 명예훼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감옥에 가기 싫어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이런 파렴치한 얘기를 생방 중에 당당하게 떠드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려 국힘의 입을 맡은 인간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에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 심리전단을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대로 부활시키고 이걸 더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그리고 그 십수년 사이에 일베를 비롯해가지고 DC, 아카라이브, 유튜브, 인스타 등등 사방에서 그 플랫폼을 통해가지고 확산을 시키면서 놀이 문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국힘 대변인이란 작자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저런 얘기를 내뱉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 많은 시민들은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해서 노무현 재단도 일단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공식 입장을 전한 거예요. 노무현 재단 공식 입장으로 국힘 대변인 정광재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고 해당 방송사는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해라. 일단 이러한 입장을 전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뿐만 아니라 국힘당에서도 당연히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힘당 차원에서도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정광재가 계속 대변인으로 있는 한 우리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노무현 대통령 향해서 망언을 쏟아낸 정광재에 대해서 즉시 공개 사과하고 당직에서 사퇴해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에서도 마찬가지로 과거 홍준표 이런 사례들을 들어서 비판을 했는데 당연히 정광재 씨가 사과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입국탓하고 있는 이 상황 저는 결코 그냥 가볍게 넘어갈 생각 없고요. 이건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저는 명백하게 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리고 저 얘기가 사실관계에 맞지도 않는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일요일 오후 3시 라이브를 통해서 보다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일요일까지 가는 그 사이에 국힘당이라든지 정광재 본인이라든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떤 입장 표명을 하는지 그냥 이거 입국 탓하고 조용히 묻히길 기다리는지 등등 잘 추적해가지고 추가해서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아무튼 보시다시피 국힘이 그러면 그렇지 이런 반응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노무현 재단의 공식 입장도 나왔고 민주당의 입장도 나온 만큼 그걸 토대로 정광재 그리고 국힘의 비판 목소리를 전해야 된다 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서 정광재는 친한계입니다. 한동훈 친한계의 움직임도 당연히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안철수랑 뭐 한동훈이랑 뭐 오세훈이랑 등등 자기들끼리 또 서로 난가? 지금 이 상황에 빠져가지고 별의 별소리를 다 하면서 자기 지분을 늘려가려고 하는데 뭐 한동훈을 향해서 배신자 프레임에 안철수도 힘을 보태고 있다. 한동훈은 윤석열 수혜를 많이 입은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안철수가 한동훈을 까고 뭐 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상수는 오세훈을 또 저런 식으로 까고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하는 와중에 한동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이재명한테 자신이 없대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까지만 보면 안 되고 이제 질 자신이 없다 이렇게 허세를 부리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요 네모박스 친 대목이 한동훈의 본심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님과 뭐 제대로 된 토론은 불가능한 건 당연한 거고요. 일단 그런 걸 다 떠나서라도 전한길
지금 전한길 씨한테 처참하게 거의 발린 거나 마찬가지인 소식을 사장 남천동에서 최근에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동훈의 현실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국힘의 끔찍한 막말들 이거 절대로 그냥 묻혀서 안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파면과 별개로 저 안철수, 정광재 그리고 다른 국힘 정치인들의 망언에 대해서 계속 요약해가지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